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모두 모였다. 전국 청소년들이 펼치는 열띤 모의 재판의 생생한 교육 현장. 2016년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가 올해로 벌써 11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는 고등부 형사와 민사 분야와 중등부 형사 부문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으며 총 389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고 1차 대본 심사를 통과한 72팀이 지역 예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번 지역 예선은 총 6개 권역에서 진행하였으며 각 부문별 최우수 한 팀씩 총 18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모의재판 경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약 한 3개월 정도 동안 대본을 완성했는데요. 재판에서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시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시사성을 잘 띠는 소재를 골랐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각자의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타협과 배려가 무엇인지 깨달은 청소년들. 공고 변호사가 저스티스의 광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과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시상식에도 참가하고 논리적 질문과 의외의 증거로 심사위원들조차 놀라게 한 청소년들의 발군의 실력들. 한편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생기 있고 발랄한 고등부 12팀, 중등부 6팀이 만든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질문이 뭐였죠? 지금부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팀을 소개합니다. 고등부 형사부문 전남 외국어 고등학교 사인, 경희고등학교 어너러블 경희,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 태평양의 후예, 김해 제일고등학교 가온 로펌, 아름고등학교 랄랄라조, 오산고등학교 저스티스 리그, 고등부 민사부문 남성고등학교 로고스, 영동일 고등학교 영동일 학생자치법정단, 인천국제고등학교 유스티치아, 서창고등학교 올림포스, 대전 전민고등학교 예지자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저스티스 세븐, 중등부 형사부문 가재울 중학교 가재울법장, 정평중학교 온정, 전주 우전중학교 우전버스, 대전 자운중학교 JOJ, 동평중학교 재판저스, 남천중학교 TLS.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돋보였던 이번 대회를 통해 그들의 땀과 도전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대구에 사는 내 친구도 카카오 밴드에 퍼졌다고 난리더만. 그 뿌이가 무슨 가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이 가게냐고 물어보고.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맞다 무슨 댓글에도 우리 가게 억수로 욕하고. 증인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잘은 저도 기억이 안 나고 솔직히 매주 먹방을 찍는데 속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 사실 저희도 그걸 다 먹고 나면 다 토해버리고 싶다고요. 다 연기예요, 연기. 이물질이 나와서 손님과 심한 갈등이 생긴 적은 없었나요? 한 번 손톱이 나온 적이 있어서 애기들 데리고 온 여자 손님들이랑 심하게 싸웠어요. 뭐라노 지금. 아니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 하는 것도 있고 공약도 지켜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우리 같은 BJ들은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야 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가게 일 하다 보면 종종 있는 일이고요. 다 좋게 환불해주고 끝났어요. 이 캐릭터 그림은 2014년 원고가 모내교도소에서 복역할 당시
피고 조영남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훔쳐낸 이모티콘 캐릭터입니다.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원고가 남의 그림을 자기 그림이랑 사기나 치고 다닌 건 아니겠습니까? 중위는 포커 캐릭터가 원고 고재능 씨 것이 맞다고 확신하십니까? 고재명 씨도 맞아요. 원고는 자기가 그려준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래봤자 스케치 초기 단계에서 손키수를 빌려준 것밖에 안 돼요. 저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피고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대학생의 목표입니다. 증인이 다가가자 선생들은 증거를 들이주며 증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피고 강연서의 폭행이 아닌 원고의 딸이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횡단하여 빚어진 사고입니다. 제 딸은 지배가 말했듯이 쫓아오는 2명의 학생에게 잡히면 학교로 끌려가 폭행을 당할 확실한 100%를 비해 세월이를 괴롭힌 걸 보고 모른 척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세월이를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세월이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은따와 왕따가 신체적인 폭행보다 더 힘들다는 거 우리도 잘 알아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은 교감 선생님이나 인성부장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강연서 양에 대한 보고는 한 차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원정아, 재판장님, 원고의 신문을 중단하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증인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딸의 교통사고가 동급생들의 지속적인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가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강연서의 폭행이 아닌 원고의 딸이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횡단하여 빚어진 사고입니다. 사실은 그날도 연서가 세월이를 그날이라면 사고 당일을 말하는 건가요? 네, 사고 날도 세월이랑 연서랑 무리들이 세월이를 괴롭혔어요. 원정아, 재판장님, 원고의 신문을 중단하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증인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는 우리를 위해 많은 증인은 도움을 진정하시고 주셨는데 흔쾌히 감정적으로 증인으로 이동하셔도 나서서 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문입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자, 드디어 제11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의 첫 번째 팀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등부 민사 부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이니만큼 여러분 힘내라고 힘찬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팀 비행기 타고 올라왔답니다. 정말 아침부터 먼 거리에서 올라왔는데 힘든 만큼 또 열심히 하는 마음가짐으로 응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팀 서창고등학교 올림포스 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으로 나와서 네, 인사를 하고 바로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생들이 준비한 여자를 울려라는 제목의 민사 모의 재판인데요. 자, 인사부터 할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 팀의 재판에 대해 간략하게 학생들이 저한테 1분의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던 한 여인이 갑작스런 사고로 딸을 잃고 여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알지 못하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원고 정덕이는 딸이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고 사고 난 당일도 폭력을 피해 도망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피소 다툼에서 피고는 자신이 폭행을 직접 행사한 당사자도 아니고 사고의 원인은 교통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는 결과는 교통사고가 맞지만 피고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고의 주된 원인 제공자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이 배심원의 입장에서 우리 팀의 재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끄거나 진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가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창지방법원 2016가단 100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 절차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네, 원고 소송 대리인 한방희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소송 대리인 방어벽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 소장 진술해 주십시오. 소장을 진술하겠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교통사고로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잃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든 딸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의식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교통사고가 동급생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가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정덕이는 폭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원고의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 강연서와 그에 묻힌 금수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재단법인 무림학원에게 8천만 원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대리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답변서에 적어 제출한 바와 같이 원고 정덕인의 딸이 사망한 것은 피고 강연서의 폭행이 아닌 원고의 딸이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횡단하여 빚어진 사고입니다. 피고 강연서는 사고 당시 원고의 딸 하세월과 만난 사진이 있으나 폭언이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원고의 딸 하세월이 피고 강연서가 부르자 무시하고 학교 밖으로 황급히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급히 뛰어가는 친구가 걱정되어 친구들이 뒤따라간 것이고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강연서에 묻히는 강연서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므로 매일 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딸을 보호 감독 소홀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 학교 측도 하사로 사망사고와 학생들의 폭행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기에 조사하지 않았던 것이지 원고 측 주장처럼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원고 측의 손해배상금을 피고들이 배상할 의무가 없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딸이 사망한 원인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피고와 친구들의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의 주된 원인은 학교폭력이며 그것을 은폐한 학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측의 주장은 원고의 딸이 사망한 원인은 단순한 교통사고이며 피고의 폭행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 측도 학교폭력에 의한 사망이라는 증거나 증인도 없이 유치하여 학생들을 징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지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망 내용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장과 답변서, 준비 서면을 통하여 본 사건의 쟁점은 어느 정도 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에서는 증인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의 딸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원고 본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또한 사고 상황을 목격한 다파라문구 주인 다모와 지속적인 폭행 사실 확인이 가능한 같은 학교 이지미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다파라문구의 CCTV 녹화 영상과 사망한 원고의 딸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를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파라문구점 주인 다모와의 증인 채택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고와 피고의 소송은 학교폭력 유무이므로 교통사고 상황 목격한 다모아 씨의 증인 진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 다모아 씨의 증언은 이 소송에서 중요합니다. 재판장님, 잠시 앞으로 나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피고 대리인의 의견은 기각하고 원고 측 증인과 증거 모두 채택합니다. 그럼 피고 측 소송 대리인 제출할 증거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저희 측에서도 원고 측과 마찬가지로 피고 본인 신문 신청과 지속적인 폭행을 관리하고 감독했던 무림고인성 무장 강인했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네, 무림고는 사립학교로 피고 측의 증인 강인에는 피고와 사촌관계로 원고의 딸과 피고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언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 강인애가 학교 재단 측과 일가이긴 하지만 학교 인성부장으로 학생들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언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원고 측의 증인에 대한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피고 측 증인은 기각합니다. 그리고 피고 대리인은 학교폭력 사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증인이나 증거를 다음 기회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측 대리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준비 절차 기일을 마칩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한 여고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가해 운전자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이미 마무리된 사건인데 왜라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다툼이 꿈을 이루지도 못한 한 여고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아픔을 짐작할 수도 없겠지만 피고 또한 꿈을 꾸고 키워가는 어린 학생이며 어떤 이의 자식이란 점을 감히 말씀드리며 본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에도 원부서 다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쌍방은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를 취하여 주시고 변론기일은 2016년 7월 17일 본 법정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창지방법원 2016가단 100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정덕인, 피고 강연석, 금수저, 재단법인 무림학원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출석하였습니까? 네, 원고 본인과 대리인 한방에 그리고 증인 이짐에 담화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도 피고 강연석, 금수저, 재단법인 무림학원, 대리인 방어벽, 증인 공정에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위 준수 시 형법 152조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증인 담우아 씨가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은 오른손에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을 말하면 위증을 벌여받기로 맹세합니다. 원고 측 증인 담우아 의심에는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현재 직업을 말씀하십시오. 무림시, 무림동, 무림아파트 114동 1301호 주민번호 641112-10123466으로 무림고등학교 앞에서 문구점 운영 중입니다. 무림시 무거동 울창빌라 1동 304호 주민번호 990706-223311로 무림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증인 이지매는 미성년자로 보호자의 동의나 동의이 필요합니다. 네, 증인 이지매 학생의 어머님이 동행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 측 증인 공정혜 씨는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현재 직업을 말씀하십시오. 센텀시 센텀동 센텀아파트 103동 4207호 주민번호 730501211233으로 현재 무림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모든 증인은 선서문을 설명하고 증인 담화하는 증인석에 다른 증인들은 법정 대기석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원고 측도 심문하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증인 담우아 씨, 원고와 어떤 관계이시죠? 얼마 전까지 이메일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 1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1년 전 교통사고라면 어떤 사고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그게 당시 교통사고에 대해 알고 싶다고 본인이 사고 난 아이의 엄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증인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러 뛰어들어 사고 났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나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황당했던 일이 기억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난 일이 무엇입니까? 사건 당시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가게 앞에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급하게 뛰어와 빨간 신호인 것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 좌우를 살피고 뒤를 돌아보더니 차도로 뛰어들었고 트럭이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그런데 사고 당한 아이와 같은 교복인 아이들 2명이 사고 현장 근처에 서 있었어요. 무림고등학교 학생 2명이 맞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1학년 학생이었어요. 교복 이름표 색깔이 하늘색이었거든요.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이상했다는 것입니까? 사고 당한 학생과 같은 학년이니까 당연히 신원을 알 거라 생각해 학생들을 붙잡고 사고 당한 학생 아냐고 물었더니 뒷걸음질을 치며 모르는 아이라고 하면서 뒤돌아 학교 쪽으로 뛰어가 버렸어요. 모르는 아이라도 그렇지 같은 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도망 안 나는 게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이상했지요. 이것은 증인 담화의 가게에 부착된 CCTV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2명의 학생과 증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증인이 다가가자 학생들은 뒷걸음질을 치며 뒤돌아 뛰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고 대리는 증인에게 추측성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 대리인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담우아 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셨죠? 예. 사고 현장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무섭다거나 겁난다거나 슬프다거나 등등 어떠셨나요? 당연히 무서웠죠. 그 어린 그렇죠. 무섭죠. 어린 학생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듯 사고로 당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무섭고 겁이 났을 겁니다. 예. 그럼 CCTV에 있던 2명의 학생도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저보다 더 어린 애들인데 피 흘린 아이를 봤으니. 그렇습니다. 피 흘린 아이를 보면 어른들도 두렵고 무서워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하물며 17살의 어린 학생들이 피 흘린 같은 학교 학생을 보고도 제정신이라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피고 측 대리인의 변론에 대한 답변은 다음 증인과 증거 자료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증인 이지매 씨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대리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원고 어떤 관계입니까? 아줌마는 세월이 엄마예요. 저랑 세월이는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요. 증인이 세월 양과 친한 사이군요. 네, 저희는 둘 다 외동딸이라 외로웠어요. 그런데 중2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 세월이가 죽었어요. 연서 때문이에요. 연서만 아니었으면 세월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방금 지매 양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연서는 세월이랑 저랑
연서는 세월이랑 저랑 같이 무림중학교를 다녔어요. 연서가 중1 때 전학을 오면서 복도로 오가며 얼굴만 알고 지내다가 중2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졌어요. 저희는 어딜 가나 같이 다니는 삼총사였죠. 세월 양과 연서 양이 친했다는 겁니까? 네, 저희는 화장실도 같이 다녔고 양말도 맞춰 신었어요. 그런데 중3 때 연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연서는 변했어요. 징계를 여러 번 받은 행동이 바라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랑 세월이는 그런 연서를 말렸지만 연서는 오히려 저희와 멀어지더니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세월이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괴롭혔다면 힘들겠지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쉬는 시간이면 시간을 재며 빵을 사오라 하고 준비물을 챙겨오라 하고 수행평가도 대신하게 했어요. 친구들이 본 앞에서는 바닥에 과자를 쏟으며 죽게 했어요. 거의 매일 그랬어요. 세월이는 묵묵히 연서가 시키는 일을 했죠. 이것은 사망한 원고의 딸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깨통 문자입니다. 여기 3월 7일 문자를 보면 오늘은 다행히 3시간이 수전별 이동 수업이라 마주치지 않았어. 3월 8일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는 바람에 벌을 받았어. 3월 9일 5분 내로 팥빵을 사라고 하더니 팥빵이 없어 카스테라를 사갔더니 잘못 쌓은 볼로 1분 안에 다 먹으라고 시키고는 다 먹었으니 돈을 달라 했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증인도 여기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친한 친구 5명이 단톡을 하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도 연서가 세월이를 그날이라면 사고 당일을 말하는 건가요? 네, 사고 날도 세월이랑 연서랑 무리들이 세월이를 괴롭혔어요. 음악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가는 지름길을 피해 다른 길로 가자고 해서 돌아가는데 연서랑 무리들이 세월이를 불렀어요. 세월이는 고개를 돌리더니 얼굴에 하얗게 질려 뛰어갔어요. 제가 잡을 여유도 없이 뛰어갔는데 연서 무리들 2명이 세월이를 잡으러 뛰어나갔어요. 이전 증인 담화의 진술에 피고 측 대리인은 추측성 답변이라고 했지만 이짐의 증인의 증언과 연결시켜보면 이는 추측성 답변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증인, 원고의 딸이 피고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증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피고 대리인, 증인에게 모욕감을 일으키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증인은 피고석의 피고가 세월양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연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예. 증인, 증인의 친구인 세월양이 사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잖아요. 모두 들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증인 이지매 양은 방청석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고 대리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의 몫입니다. 대리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사실인 듯이 변론하는 태도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측 대리인의 원고 측 증인심문을 마치고 피고 측 증인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측 증인 공정에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대리인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인가요? 네, 저는 강연서가 다니는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증인은 피고가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서는 공부 잘하는 마음 여린 아이예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담실을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가 학교 일만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갔다 말하면서 엄마를 괴롭힐 거라 모진 말을 했지만 실상은 모질지 못한 아이입니다. 증인은 피고가 학교 폭력에 가담되어 상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원회에 거쳐 상담 절차를 밟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보시는 증거 자료는 상담 교사인 증인의 상담 기록입니다. 상담 기록을 살펴보면 선도 처분이나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어머니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연서와 상담 후 금수저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금수저 선생님께서도 연서와의 관계 형성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일반적인 자식과 부모의 관계처럼 연서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 반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공정의 증인의 채택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원고는 평소 피고와 친구들이 원고의 딸을 괴롭혔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딸을 피고와 피고의 친구들이 괴롭힌 사실이 없다는 타당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규정을 살펴보면 선도 처분이나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상담 교사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교사의 상담 일지를 통해 피고가 선도 처분과 폭력 가해 학생으로 상담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인의 상담 일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평소에 학교 폭력을 행사했고 사고 당일에도 학교 폭력이 있었다는 것은 증인 원고 측에서 밝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고 본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원고를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딸을 지키지 못한 못난 행위입니다.
하지만 죽은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단 횡단으로 죽었다는 운명을 벗겨주고 싶습니다. 그럼 무단 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딸의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딸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딸은 지매가 말했듯 학교를 끌려가며 당할 폭행과 무단 횡단이라는 갈림길에서 무단 횡단을 선택하여 죽음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딸의 사망 원인은 학교 폭력이라 생각하여 그들을 꼭 벌하고 싶습니다. 원고 대리인 잠시만요. 원고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2명의 학생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딸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힐 때 2명의 학생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기 있는 피고들은 직접적인 폭행 당사자도 쫓아간 당사자도 아니며 더불어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죽은 제 딸의 책임이라며 모욕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계속 신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원고는 딸이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딸을 잃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 앞에 밥집을 차려 딸을 그리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학교 밖에서 크고 작은 폭력에 시달린 약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면서요. 그런데 밥집에 머무른 학생 2명이 하는 얘기를 통해 제 딸이 매일 연서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했고 사고 당일에도 연서를 피해 도망가다 일어난 사고라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당시 밥을 먹으러 온 학생들과 연락이 됩니까? 그게 난감한 것이 조사 당시에는 2명의 학생에게 정보도 구하고 용서도 받았었는데 이후로 한 학생은 자퇴 후 가출하여 연락되지 않고 한 학생은 아버지가 해외 파견을 가시는 바람에 가족 모두가 해외에 나가 있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만정아, 재판장님, 원고의 신문을 중단하고 새로운 증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증인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본 재판의 중요한 증인입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에서도 피고가 억울한 입장이라면 해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대리인 잠시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원고 측에서 추가 신청한 증인은 본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판단되어 증인 신청을 허락합니다. 증인석의 원고는 자리로 이동하시고 방청석에 있는 증인 오만정은 증인석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원고 측 증인 오만정은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현재 직업을 말씀하십시오.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 중이며 주민번호 9903021113333으로 국제학교 2학년입니다. 증인 허위 진술 시 형법 152조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됨을 고지합니다. 원고 대리인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원고 어떤 사입니까? 학교 앞 밥집 아줌마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공원에서 나쁜 아저씨들께 잡혀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주신 좋은 분이세요. 그럼 증인은 원고의 딸 세월 양은 어떤 사입니까? 세월이랑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혹시 세월 양 사고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압니다. 세월 양이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세월이는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때 우리가 쫓아가지만 않았어도. 우리라고 하면 그때 쫓아갔던 2명을 말하는 건가요? 네. 증인, 그 당시에 왜 세월 양을 쫓아갔나요? 사실 연서와 저희는 세월이를 많이 괴롭혔어요. 괴롭힌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괴롭힐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공부 잘하고 부자인 연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예요. 평소에 연서가 세월이를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증인, 피고인 연서 양이 왜 세월 양을 싫어했나요? 자세한 내막을 묻진 않았지만 그냥 세월이가 싫다고 했고 그런 세월이를 괴롭히면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줬어요. 그럼 사고 당일에 길을 가던 세월 양을 부른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게 저 빵 셔틀 시간인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길래 불렀습니다. 빵 셔틀이라면 매점에 가서 빵을 사오도록 시킨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대리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증인, 피고와 친구들이 세월양을 폭행한 사실 있습니까? 재판장님, 피고 측 대리인은 폭행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친구들과 함께 세월양을 신체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습니까? 아니요,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 혹시 다른 친구들에게도 빵을 사달라 부탁하거나 준비물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상입니다. 아니에요, 세월이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은따나 왕따가 신체적인 폭행보다 더 힘들다는 거 우리도 잘 알아요.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아줌마는 우리를 위해 많은 증인은 도움을 진정하시고 주셨는데 흔쾌히 증인으로 방청석으로 이동하셔도 나서서 됩니다. 정말 죄송해요. 증인은 방청석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피고 본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를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와 아는 사이입니까? 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줌마는 세월이 엄마고 예전에는 경찰이셨어요. 지금 학교 앞에서 밥집을 하시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피고는 세월양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세월이에게 어떤 폭력도 행사한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세월이를 괴롭히는 걸 보고 모른 척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세월이를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피고는 왜 원고의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이가 괴롭힘 당할 때 모른 척해서 그럴 거예요. 그럼 피고는 세월양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피고나 하세월 양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예요. 피고에게 하세월 양이 어떤 친구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배가 말했듯이 그냥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지금 피고나 하세월 양과의 관계를 과거형으로 말했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한 후에 피고와 하세월 양의 관계는 어땠나요? 중학교 때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싸우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중학교 시절 친한 사이였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할 때 피고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귀찮은가요? 친했던 친구가 사망을 했는데 질문에 답을 하는 것도 귀찮습니까? 원고 대리인은 피고의 신분이지만 아직 어린 피고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질문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피고는 다른 친구들이 하세월 양에게 행한 행동이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세월이가 원래부터 마음이 여린 친구라 이렇지 이 정도로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맨날 학교 폭력만 일어나겠네요. 네, 피고의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오만정 양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가 직접 하세월 양을 괴롭히거나 괴롭히라고 시킨 적은 없으나 그들이 하세월 양을 괴롭힌 후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사줬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세월이를 괴롭혔다고 해서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줬다고 하는 건 걔네들 생각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실인 듯이 증언해가지고 마치 내가 세월이를 죽인 것처럼 몰아가는지 억울해요. 이상입니다. 피고 강연서는 피고석으로 피고 재단법인 무림학원 이사장 민정숙은 증인석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피고 측 대리인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현재 무림사학자단의 이사장이죠? 네. 피고가 원고의 딸이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교감 선생님이나 인성부장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강연서 양에 대한 보고는 한 차례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원고의 딸이 사망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이 일과 운영 시간에 학교 밖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도 선생님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안타까웠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무슨 말 했었나요? 별다른 말은 없었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 반대 신문 있습니까? 예. 피고는 강연서 양과 어떤 사이입니까? 연서는 제 외손녀입니다. 외손녀라. 이상입니다. 양측 대리인 추가 질문이나 증거 또는 증인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으로 증거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양측 대리인은 최종 변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이 딸을 잃은 부모의 억지라고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원고의 딸이 망자가 된 결과는 교통사고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피고와 친구들에 의한 학교 폭력입니다. 이에 원고는 원인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외손녀라는 이유로 사건을 은폐 축소한 무림학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딸을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원고의 딸을 폭행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단순히 피고가 원고의 딸이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모른 척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딸을 잃은 어머니의 억지라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직시하시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현명한 재판장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토록 하고 9월 20일 보훈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되 이번 소송은 딸을 잃은 어머니와 딸을 지키고 싶은 어머니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훈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판결을 통하여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는 쌍방이 서로 화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고에 앞서 조정에 예보하도록 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정해진 날짜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일은 2016년 8월 26일 오전 10시에 306호 조정실입니다. 제347조 제1항에 사기죄를 구성하는 바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불안했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인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여 절대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은 유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창지방법원 2016가단 1004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피고 출석하였습니까? 네. 예전에는 없었던 단어인 왕따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더더욱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겁니다.
단순한 신체 폭력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폭력인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심각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미래와 희망이므로 아이들의 1차적인 생활 공간인 가정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고 구조적인 학교 환경도 바꾸고 후면도 그정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학교 폭력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원피고 쌍방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원만히 성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의 판결이 사회적 관심이 될 수 있어 재판부에서 보다 엄중히 판결하였습니다. 이제 그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400만 원 및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별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10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 이유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밝힙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에 대한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각 증인들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정덕이는 민법 제1000조 제2항이고 딸인 망세월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망인의 직계 존속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하였고 피고 강연서는 2015년 4월경 원고의 딸 망세월의 직접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수차례 오만정의 1인 등을 사주하여 망셔틀을 시키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딸인 망세월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이나 그 원인에 있어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던 이 망인이 피고의 합격폭력 사주와 그로 인한 소외, 오만정 등의 실행 행위에 의해 위협을 받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급한 상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가해 행위와 위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강연서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금수저의 부모로서의 책임은 우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선고 93-13605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다. 학교법인 무림학원의 감독자 책임은 선고 93-60588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결론은 피고들은 부진적 연대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각자 6,400만 원 및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와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고 및 피고 측은 이 판결을 불복하면 판결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첫 번째 서창고등학교 올림포스팀의 민사 경연 첫 발표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심사위원분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진지하고 아주 성의 있는 준비 과정이 지금 이 모의 재판을 통해서 잘 나타난 듯 보여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이제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 755조, 753조 여러 가지 이 법 전문을 두루 잘 살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를 숨기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이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또는 대리 감독자, 법정 감독자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재판장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왜 실익이 있는지 혹시 이 사건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사건의 관점은 원고가 아직 이 사건의 관점은 원고가 죽은 피고 딸인 진세월 양이 사망하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 관점은 이제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였고 이제 다른 오만정 외 학생들이 교통 따라서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피고 저 재판장이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해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의 포인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히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고는 원래 이 원고의 딸이 교통사고로만 그냥 죽었는지 알았는데 밥집에 학생들이 와서 이걸 알게 된 거죠. 두 명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알게 됐고, 원고의 딸이 원래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교통사고이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 그 원고의 딸이 계속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어서 오만정과 같은 그런 애들의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하려다가 무단횡단하려다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인정됐고, 증인 이짐의 담호와 등등에 대해 오만정 이렇게 해서 진술들을 연결시켜 보면 이게 진술들을 통해서 정황을 세월이를 학생 두 명이 쫓아갔다는 정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상당 인과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인과관계라는 표현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이 지금 그 증거조사 결과 어쨌든 그 가해 학생과 그 피해 학생 사이에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의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정도면 민법상 책임 능력, 즉 자기의 행위의 변별력을 인정을 하고 자기가 행위가 어떤 결과를 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통상 우리 판례는 한 12, 13대 정도만 초등학교 졸업 연령 정도 되면 이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미성년자 책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할 금전적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이걸 한번 그러면 책임 능력이 있는 동료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그 부모와 또는 대리 감독자인 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구체적인 책임을 물어서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그 나름대로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착안을 한 것이라고 본인 심사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 폭력과 여기 민사 사건을 잘 연결시켜가지고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원고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상당히 인과관계 있느냐에서 이제 강현수 학생은 아까 오만정 그 증인의 이제 진술로 이제 시켰다 내지는 이제 그런 같이 있다라는 이제 증언이 이제 있어서 입증이 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날도 연서가 세월이를 그날이라면 사고 당일을 말하는 건가요? 네, 사고 날도 세월이랑 연서랑 무리들이 세월이를 괴롭혔어요.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묵인이라고 이제 주장하지만 몰랐다, 부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 상담 일지에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서는 이제 교통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교통 안전에 대해서 교육할 의무가 있고 이제 폭력에 대해서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책임을 지었지만 학교법인 무림학원의 감독자 책임은 선고 13다 60588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폭력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면 원고 측에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재판부에도 말했듯이 폭력 사실, 학교 폭력 사실은 입증해야 되고 인과관계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까 이지매하고 담호와의 증언을 통해서 담화의 증언과 저기 증인 오만정 양의 증언을 연결시켜 보면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재단법인의 선생님이나 학교도 알고 있어야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사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인지를 못하고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 자기가 모르는 것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입증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는지 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일단은 심사위원분이 질문하신 대답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대답을 못 드리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까 민정숙의 진술을 통해서 강연서가 민정숙의 외손녀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일단은 강연서가 위증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얘가 위증할 수 있지만 이지매와 다모와 오만정 등의 진술이 더 근거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피해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변론의 전 취지를 이제 주장하시는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따로 질문은 없고요. 두 분께서 이제 지금 이 사건의 이 핵심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뭐 저는 이제 마지막 뭐 좀 코멘트 차원에서 일단 뭐 시간 관계상 많이 이렇게 말이 빨리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원래 이 조금 말이 이제 실제 어떤 변론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이게 빨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이 각본이나 이런 건 다 이제 시나리오나 이런 건 좀 탄탄하게 다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재판장님께서 좀 이렇게 많이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좀 평정심을 유지해서 잘 해주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증인들도 각자 이제 그 역할에 맞춰서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질문을 해주셔갖고 사건에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전 따로 질문 없고요. 모두도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함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상으로 첫 번째 팀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팀인 만큼 참 긴장되는 순서인데요. 긴장감을 물리치고 또 멋진 발표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 보여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팀 우리 서창고 올림포스 팀의 경연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9일 원고는 그 누구도 살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 프로그램을 위해 살인 예정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시도 않는 죄에 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 팀장이 소송을 건 이후 외부에선 더 이상 저희 프로그램을 믿지 못하겠다는 여러 형성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회사의 주가는 바닥에 다다랐고. 그렇다면 마이너리티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적이 없겠네요? 오류요? 제가 지금 이 재판에 와서 오류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좀 당황했는데 85%요? 무려 15%의 오차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나영심! 증인 개이다 법정에서의 예의를 갖추세요. 증인 나영심은 계속하십시오. 진실지방법원 2095 가압 9016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